전세금에서 다섯 번째는 여기 이제 쭉 퍼져 있는 거죠, 교과서에. 다 이따 체크해 드릴게. 다섯 번째는 전세금은 담보, 물권적 권능이 있다. 이 얘기가 참 중요한 얘기인데 모든 용의물권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언제 소멸하죠? 전속기간이 만료되면 그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기를 말소 등기하지 않아도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말소 등기하는 다 소멸되는 거야. 전세권도 전세기간이 만료되는 날 전세권 등기를 말소하지 않아도 전세 계약이 만료되는 날, 계약이 만료되는 날 그 등기를 말소하지 않아도 용익적 권리는 소멸한다. 그 등기를 말소하지 않아도. 맞는지 틀린지는 전세권은 전세계약이 끝나는 날 비록 전세권 등기를 말소시키지 않아도 용익적 권리는 사용 수익권은 소멸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런데 전세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담보적 권능은 소멸치 않는다. 맞는 지문, 틀린 지문. 맞는 지문이요. 담보적 권능 언제까지? 전세금 빼줄 때까지. 영적 권능은 소멸하는 거야. 대통으로 이제 사용수권 없는 거야, 더 이상. 하지만 전세 반환받을 때까지 담보적 권능은 살아 있다라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담보적 권능이 있기 때문에 이 담보 특성이라는 게 이제 특성 그러면 전세금은 전세권의 물권과 전세금은 부종해야 돼요. 운명 같이 해야 돼. 부종해야 되고 전세권의 물권과 전세금은 두 번째는 수반성 같이 움직여야 돼요. 수반성 원칙을 지켜야 되고 세 번째 전세금은 전세 목적물이 화재로 소멸됐을 때 그 전세권자 화재 번금위로 얼마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전세금은 물상 대의성이 인정되고 전세금은 그 다음에 불가분성이 인정된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성질이 다 어디 있는 거예요? 저당권에 있는 거지. 저당권의 성질을 전세권자 모두 인정해요. 이 중에서 시험 문제는 이게 잘 나온다 그랬죠. 이게 이제 첫 번째 판례. 여기에. 이거 잘 나오고 요것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불가분성. 전세권의 불가분성. 자, 불가분성의 말이 뭐예요? 담보물권의 불가분성. 모든 담보물권은 피담보 채권, 받을 돈, 갚을 돈, 전액을 변제할 때까지 담보물권 전부가 살아있는 거지. 일부를 변제했다고 변제하는 만큼 담보물권 풀어주는 거 아니다. 전액을 변제할 때까지 담보물권 전부를 행사할 수 있는 거. 이게 불가분성이야. 그런데 전세계약이 끝났어. 전세금이 2억인데 이 사람이 설정자가 1억 9,900을 빼줘. 내가 100만 원을 못 맞췄대요. 100만 원이잖아. 2억 중에서. 바로 내일 아침에 입금시킬 테니까 목적 인도를 해달라는 거야. 근데 그랬어요. 내가 그 목적물을 벼주지만 100만 원 받을 때까지 전세 말소 등기 필요성을 못 줍니다. 그렇게 하시래. 그들이 결국은 그 다음 달이 뭡니까? 2달이 지나도록 100만 원 안 주는 거야. 그러면 전세금 2억 중에서 100만 원이 남아있어. 전세금의 일부가 남아있어. 100만 원이 남아있어. 결국 안 줘요. 100만 원을. 그 다음에 입금 한다 그러더니 한 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어. 내 통첩 뺐어. 내일까지 입금시키지 않으면 이 전세 목적을 전부를 경매합니다. 그래 아세요. 전세금의 일부가 남아있다면 이 일부 때문에 전세 목적물 전부를 경매 신청할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 이것을 뭐라 표현하는 거예요? 전세금의 불가분성이라 표현하는 거예요. 전세금의 일부가 남아있다면 전부를 경매할 권리가 있다. 불가분성. 전액을 변제해서 전부 다 살아있는 거니까. 이 수반성. 또 그들은 또 괜히 여기 집착해. 여기에 집착을 해 아주 그냥.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 여러분들이 10월 29일 날 간접적으로 만날 거야. 그들을. 이거 왜 이렇게 잘 내는지 몰라. 그 지문이 어디 있어요? 345쪽에 판례 있죠? 판례. 이번에 정리했죠? 다시 한번 볼 거예요. 복잡한 것은 단순하게 해야지 객관식 문제를 맞출 수 있잖아요. 전세 계약 기간 전속 중에 전속 중에는
전세권이란 물건과 이 전세권의 물건과 여기 기인한 전세금 반환청권, 전세기 끝나는 날 전세금 돌려달라라는 전세금 이 반환 채권은 항상 이 두 가지는 항상 같이 운명 같이 해야 돼. 같이 결합돼서 움직여야 되는데 전속 중에 전세권 이거 이전 없이 이건 이전 안 해주고 전세금 반환 채권만 내든 네가 받아가잖아. 이거만 분리 양도한 것은 유효다 무효다. 이것은 무효. 아무 효력이 없는 거야. 물권 법정주의야. 니네 맘대로 하는 게 아니야. 법의 규정대로. 그런데 전세권 소멸시, 계약이 끝나 소멸시, 전세권 계약기간 만료시, 전세권 합의, 해지시, 남은 계약자는 합의하에 해지해버렸어. 합의, 해지시. 끝난 거죠? 해지시. 전세권 이전 없이 전세권 반환 채권만 분리 양도한 것은 유효다 무효다? 유효하다. 하면 유효하지만 전세권 이전 등기는 안 해줬기 때문에 유효하지만 이 양수인, 물려받은 양수인은 무담보 채권을 양수받은 거기 때문에 양수인이 물려받은 사람이 전세 안 빼준다고 해서 전세권 경매 신청권 남들 경매할 때 쫓아들어 배당받는 우선면제권을 인정할 수 없다. 무담보 채권을 양수받은 것이다. 전세권 이전이 없었기 때문에. 하지만 유효하다. 그래서 뭐 갖고 나누자? 분리양도란 말이 나왔을 때 전속 중에 분리양도한 것인지 소멸을 조건으로 분리양도한 것인지 얘기가 같다 다르다. 이거 기억하면 돼요. 간단해요. 간단하게 해야지 고르잖아. 전속 중에 분리양도는 무효. 소멸시 분리양도한 것은 유효. 이렇게요. 그 얘기. 자, 그런 다음에 어디를 하나 볼 것이냐. 우리 교재로 따지면 347쪽에 전세권의 법정갱신, 물론 기본강의에서 봤어요. 다시 한번 볼 거예요. 요거 전세권의 법정갱신, 묵시갱신. 자, 올해는 새로운 신정부가 5월 10일 날 출범하면 제일 먼저 손댈 게 뭐다? 임대차법을 개정하겠다. 그러면 여기 개정이 이제 발의가 되고 뭐 그러면 아마 7월 정도 되면 그게 시행령 이런 게 단전 발표가 될 거예요. 그럼 올해 시험은 무조건 어디야? 주택임대법 상가법 개정된 부분이야 무조건 100%. 주임법 상임법은 논리가 아니라 현실의 법이기 때문에 개정되면 개정된 부분을 반드시 물어. 올해 딴 데 공부할 필요 없어요. 축하드려. 두 문제 주웠어. 줍줍이야 줍줍. 상가법법 개정된 부분 보면 개정되면 좀 쫙 정리해 주겠지? 누가? 중요법 선생님이? 꼼꼼하게 또 나눠주겠지? 그럼 나도 한 장 주세요. 거기 그러면 중요법에서도 거기서 한두 문제 나올 것이고 민법 당연히 주임법 상임법 나올 것이고 너무 좋아. 올해는 공부량 줄였어. 주임법 상임법 보지 마셔. 무조건 개정된 법만 두 번, 세 번 보고 갈 거야. 100%니까. 정책적인 법은 그렇게 나오는 거야 항상요. 또 올해 또 그런 또 행운이 또 있어. 시험장 가기 전까지 쓰러질 것 같아 이분들. 내가 많이 보니까 기운이 없어갖고 원래 공부를 해서 내가 공부를 해서 하나를 뭘 이룬다는 거. 공부는 쉬운 공부는 없어. 큰 공부, 작은 공부가 없어. 모든 공부는 어려운 거야. 모든 공부는 내 자신을 이겨내지 못하면 어떤 공부도 합격하지 못해요. 작은 거 큰 게 없어요. 그러면 이겨내셔야 되는데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 살이 찌셔요. 살찌는 것을 영광으로 알자. 법정갱신. 빼면 되지 까짓 거 뭐 그 시험 끝나고. 법정갱신 다른 말로 묵시의 갱신. 법정갱신. 그런데 이 우리가 중요한 배울 때 법정갱신제도 말없이 제가 들어간다. 묵시갱신은 몇 군데 있나요? 오늘 4군데 다 정리하려고 그래 한 번에 내가 지금 4군데 있어 4군데. 이 4군데는 법률 규정에 따라서 말없이 재계약 들어간다. 법정갱신. 첫 번째 어디 있었느냐? 첫 번째 건물 전세권에 있어. 전세된 건물 전세권에 있어. 그런데 토지 전세권은 법정 제도가 없고 오로지 어디에만 있다? 건물에만 있어. 토지 전세권은 법정이 못 들어가요. 건물에만 있어. 자, 건물 전세권에서
전세권 설정자는 설정되고 건물이지 토지는 없으니까. 설정자는 계약이 끝나기 만료 전 6개월 전부터 계약 만료 전 언제까지? 1개월 전까지. 이때까지 이 사이에 뭔가를 전세권자한테 뭔가를 건물주가 통지해줄 통지 의무가 있어. 새로운 계획을 제시하거나 갱신 거절한다는 통지면 아무나 통지하지 않으면 이때 만료 시에 이날에 말없이 재계약 들어갔다. 법률에 따라서 어디 들어가죠? 말없이 전세와 어떤 조건으로? 동일한 조건으로. 동일한 조건이니까 동일한 전세금으로. 동일한 조건으로. 하지만 조건 동일하지만 단 계약 기간은 동일해요? 옛날 2년이야 2년 들어가요? 기간은 어떻게 한다?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돈다. 그런데 전세권에서 계약에 정함 없는 전세권은 양쌍방, 전세 설정자, 쌍방은 쌍방도 언제든지 해지 뭐 할 수 있다? 통고할 수 있다. 쌍방 모두. 그래서 법정에 들어갔어. 한 3개월쯤 지났는데 갑자기 전세권 설정자가 건물주인이 바로 제가 한 3개월쯤 지났는데 오늘부로 소멸을 통고합니다. 통고할 수 있어 없어요? 이거 3개월쯤 지났어. 3개월쯤 세월이 흘러갔어. 할 수 있어 없어? 있어. 통보하면 전세권자는 통고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 6개월의 유예를 줘라.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돼 있죠. 법조문은 건물 전세권은 최단 기간이 몇 년이야? 1년이야. 아무짝에서 1년은 보장해 줘야 돼. 그렇기 때문에 법정에 들어가면요. 최단 1년은 보장해 줘야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언제 통지할 수 있다지만 6개월 내는 안 되는 거야, 사실은. 통지하면 또 6개월이 지나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합쳐서 1년이 되잖아.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런 제한이 있었는데 거기까지 잘 묻지는 않는데 어쨌든 세밀하게 물으면요. 법정에 들어가도 건물 전세는 6개월 내는 통지할 수 없다. 왜? 최단 1년 보장해 주기 때문에. 그냥 통지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유예기간을 보장해 줘라. 소멸한다. 전세권자가 저 나갑니다 라고 통고하면 설정자는 몇 유예기간 내 전세만 빼줘라? 몇 개월? 6개월을 줘야 돼. 만약에 요게 4월 1일 날 통지가 오면 10월 1일까지 쓸 수 있어. 얘. 저 나갑니다 라고 4월 1일 날 통지했어. 설정은 몇 개월의 유예기간 빼줘라? 그래요. 대답 안 하는 거 봐. 이거 봐. 틀리고 왔더 갑자기 헷갈리니까. 6개월. 쌍방 모두 6개월이에요. 등기는 안 가, 이건. 전세권은 나간다라도 6개월. 나라라도 6개월 유예기간이에요. 유예기간 잘 보셔야 돼.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어디 있냐. 두 번째는요. 토지 임대차. 토지 건물 임대차. 임대차, 토지 건물 임대차 모두 다 있어요. 전세 등기한 전세권은 토지에는 법정 행위 없어. 근데 임대차는요. 토지 임대차, 건물 임대차 모두 법정에 다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건물은 주택 상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주택 상가는 꼭 특별히 따로 있으니까. 일반 창고, 공장, 일반 건물 임대차, 일반 토지 임대차 있어요. 자, 어떻게 되나요? 법정 인신이. 자, 임대 계약이 끝나는 만료일이야. 토지 건물 임대차에서는 임대인이 건물주인, 땅 주인이 사전 통지인가요? 사후 통지인가요? 이건 사후 통지야. 일교정을 통지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상당 기간이 지나도록. 계약은 4월 1일 날 끝났는데 상당 시간이 흐르도록. 이 사이에 상당 기간이 지나도록 아무런 통지가 없더라. 그럼 말없이 재계약 들어. 사전 통지가 아니라 계약이 끝난 후에 사후에 통지하잖아. 사후 통지야. 이건 사전에 통지해줘야지. 1개월 전까지. 다르잖아요. 같은 듯 다르잖아요. 계약이 만료 후 1개월 전에 통지하는 법이 아니라 상당히 안 지나도록 통지하지 않으면 바로 재계약 들어간다.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단 계약 기간은 동일한 조건, 동일한 월세로 단 계약 기간은 정함이 없는 돈이다. 똑같아요, 여기는. 똑같아요, 여기는 똑같아. 하지만 사후 통지라는 거, 사전 통지가 아니에요. 계약이 끝난 다음에 통지하지 않으면. 자, 그런데 법정에 들어갔어요. 기간하자마자 임대차, 토지건물 임대차는 쌍방 2명, 쌍방 모두 언제든지 해지 통과할 수 있어요. 한 9월쯤 됐나 봐. 바로 재계약 들어간 거야. 그래서 5개월쯤 지났는데 갑자기 임대인이
나가세요. 오늘부로 해지를 통과합니다. 임대인 임차인한테 통과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언제든지 통과돼. 언제든지 상관없어요. 통과하면 통과받은 토지 건물 임차인은 몇 개 유예 기간을 보장해줘요. 얘가 통제 나가요 하고 통제 오면 몇 개월? 6개월. 똑같아. 그래서 9월 1일 날 통제 오면 3월 그 다음에 3월 1일까지 쓸 수 있는 거야. 임차자 나갑니다. 보증 빼주세요. 해지를 통과한다. 언제든지 할 수 있어. 통과하면 통과받은 토지 건물 임차인은 몇 개 유예 기간에 임차 보증을 빼줘라. 몇 개월? 통과하면 1개월. 3개월 아니야. 어떤 문제 계속 3개월 밀어붙이고 있어. 3개월. 내 계속 못 들은 척하고 있어. 1개월이야. 유예기간 봐줘야 돼, 안 봐줘야 돼요? 봐줘야 돼. 뭐 주는 문제야? 돈 빼주는 문제잖아. 언제 돈 빼줄 거야? 언제까지? 이거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같은 다르잖아, 지금. 이번에는 주택임대차야. 주거임대차에서는 보통 2년 계약 맺으니까 계약경 끝나기 전 집주인은 6개월 전부터 언제까지? 2개월. 1개월이 아니죠. 바뀌었죠. 2개월 전까지. 이때가 통지하자면 말없이 재계약 들어간다. 그런데 세입자도 주택 세입자도 나 2년 계약 끝나면 재계약 안 하려고 그래. 뺏어 나가려고 그래. 그럼 세입자도 계약 끝나기 전 2개월 전까지는 집주인한테 통지해 줘야 돼요. 저 나갑니다. 재계약 안 합니다. 거기 빼주세요. 통지가 누구한테 있어요? 쌍방한테 있어요. 근데 전세권에서는 전세권에 통지만 없어요. 임대차도 임차인 통지만 없어요. 오로지 임대인만이. 설정, 건물주만이 통지만 있는 거지. 임차인이 전세권에 통지하다 법정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주택만은 쌍방한테 있어요. 세입자도 재량자 나가려면 2개월 전까지 분명히 나간다는 얘기 해줘야 돼. 자, 집주인 통지 안 왔어. 안 오면 말없이 재계약 들어갔다. 전 임대차와 어떤 조건으로? 동일한 보증금, 동일한 월세도. 단, 집주인 통지가 법정 들어가면 단 기간은, 계약 기간은 어떻게 기간은 2년으로 한다. 정함이 없는 걸 본다고 틀려요. 잘 속이는 문장이야. 여기까지 맞아. 정함이 없는 걸로 한다. 정함이 없는 걸로 한다. 여기는 2년으로 한다. 2년이 되지만 세입자는 세입자, 임차인은 그렇지만 선택권이 있다 없다? 있다. 말이 법정에 들어왔을 때 다시 2년을 살아도 되고 2년 안 채우고요. 2년 살다가 2년 전에 언제 만변한 문제 6개월 만에 언제든지 저 나갑니다. 해지 통과되고 꼭 2년 채우라는 것도 아니야. 2년 살 수도 있고 살기 전에 나가도 되고 선택해라. 그랬더니 세입자가 법정에 들어갔는데 6개월 만에 집주인 씨 저 나갑니다. 법인 빼주세요. 라고 해지를 통과하면 집주인은 임대인은 통지 받는 날부터 몇 개 유예기간 내 빼줘라? 이제 얘기하셔야지. 3개월 이렇게 끝까지 밀어붙이면 하나 맞는 거야. 3개월. 3개월. 다 틀려. 돈 빼준 기간이 3개월. 요거 조심하시고 또 쌍마대 통지가 있다는 거. 이번에는 상가임대차. 이 네 군데만 있잖아. 이 네 군데 말고 법정인도 없어요. 만약에 지상권 같은 법정인이 있다 그러면요. 말없이 30년 또 들어간다. 사람 여럿 잡어. 큰일 나요. 그런 거 없어요. 딱 네 군데만 있어요. 상가임대차에서 상가임대인은 상가주인은 계약이 끝나기 전 6개월 전부터 상가주인이 언제까지? 1개월이에요. 2개월이야 돼. 이때가 통지하지 않으면 말업 재계약 들어간다. 그런데 상가임차인도 상가임대기 끝나는 날 나 갱신 안 하려고 그래. 제 날짜 그냥 본 빼고 나가려고 장사도 안 돼. 상가임차인도 계약 끝나기 1개월 전까지는 통지하여야.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상가임차는 통지만 없어요. 그러면 임차인도 통지만 있는 건 주택만 그래. 주택만 쌍방 통지만 있는 거야. 나머지는 딱 건물 주인한테만 통지만 있지. 건물 빌려 쓴 사람이 통지 안 했다고 해서 법정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통지만 쌍방한테 있는 거 어디? 주택. 나머지는 다 임대인만. 설정자가 상가 주인만 통지만 있어요. 들어가는데 1개월 전까지 2개월 전이 아니에요. 여기는. 그러면 전 임대 동일한 조건으로 단 기간은 1년으로 한다. 최단 기한이니까. 2년으로 한다? 1년 한다. 하지만 1년 채우지 않고 상가임차 선택권이 또 있잖아. 똑같아 주택이랑. 1년을 다시 또 써도 되고 1년 전에 저 나갑니다. 언제든지 1년 안 채우고 해지 통과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또 선택 똑같아 주택이랑.
상가 임차인이 1년 안 채우고요. 3개월 만에 다 나갑니다. 회의 통과하면 상가 임대 몇 개월 빼줘라? 3개월. 다르죠? 한번 정리하셔야 돼요. 이거 정리해놓으면 중개사법 실무건, 실무문제건, 민법 어디서 반드시 걸려. 이번에 네 군데 건물전세권, 토지점 임대차, 주택임대차, 상대가 같은 듯 다르다는 거. 특히 유예기간들 조심하시고. 돈 빼줄 문제니까 이렇게 한번 정리해 주시고. 그래야 한번 정리해 봤어요. 거의 뭐 고문하는 수준이야. 고문. 막 또 고문을 하고 있어 지금. 못 가요. 좋아요. 전전세. 한 번도 안 봤어요. 우리 교재 350페이지. 나머지 다 우리 기본 강의 다 미술 과목 봤으니까. 전전세. 우리 요거만 보고 갈 거예요. 전전세는 별표 하나만 치세요. 자주 나는 파트는 아니야. 굳이 말하자면 5년 정도에 한 번 나와. 5년 정도. 아주 뭐 무시할 수는 아니지만 자주 나는 것도 아니고. 그럼 지금까지 뭐 중개사 시험이 제도가 시행되면 전전세 얘기가 한 4-5번 나왔다 보면 돼. 4-5번. 한 5번쯤 나왔나? 근데 제가 왜 보려고 그러냐면 용어 때문에 보려고 그러는 거야. 시험장 가면 용어로 묻지. 그림은 안 주니까. 자, 전전세 한번 해볼게요. 전전세. 자, 건물이 있어. 건물을 예를 들게요. 건물 소유자가 갑이야. 이 사람이 의리한 사람과 전세계약 맺고 2년간 빌려주기로 하자. 그리고 전세금 수령하고 전세금은 3억으로 하자. 그리고 전세 등기 났어. 등기 나요. 전세금 2년으로 했어. 이렇게. 자, 2024년 4월 1일까지. 이 세 가지 갖춰야지 전세권이 되는 거야. 근데 얘가 한 6개월 썼나 봐. 10월 1일이야. 남은 계약기는 1년 6개월 남았어. 근데 1년 6개월 남았는데 다시 건물을 병화태 전전세. 전전세. 넣는 거야. 그럼 전전세 어떻게 생각해 보세요? 전세권자인 물권자는 설정자의 동의 없이도 전세 목적을 양도할 수 있고 이전할 수 있고 전전세할 수 있고 임대청할 수 있고 그런 거 할 때 얘 동의서가 필요 있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 물건은 동의 없이도 할 수 있어. 그럼 어떻게 전전세냐? 얘네 둘이 만나서 전전세 계약을 맺어야 돼. 전전세 계약을 맺어야 돼요. 근데 전자가 무슨 전자요? 이 앞전자가 아니야. 얘가 앞에 있는 애야 뒤에 있는 애야. 뒤에 있는 애지. 얘가 무슨 앞에 있는 애야. 이게 아니라 전자가 구를 전. 굳이 말하자면 한자로 말하자면 구를 전자야. 전세를 한번 굴려줬다는 거야. 이렇게 굴려줬다는 거야. 전자가 굴려서 줬다. 한 바퀴 굴려서 넘겨줬다. 응? 전전세를 부르는 거지. 전자가. 그럼 얘가 전세금 맺고 근데 반대 전전세 보증금이 전전세금이 있어요. 전전세금. 그리고 전전세 등기 나야 돼. 등기 안 나면 전전세가 아니에요. 그래. 응? 1년간 전전 놓기로 하고 전전세금 3억 받기로 하고 다 했는데 전전 등기 안 냈어. 등기 안 내면 전세권 임대 준 거야. 그거는. 전전 등기가 나야지 전전세야. 등기 났기 때문에 얘는 물권자예요. 임차인이 아니야. 물권자. 전전세권자. 이 등기 났기 때문에. 등기 나야지 전전세예요. 자, 그런데 이 세 명이 등장하는데 얘를 전전세권자라 불러요. 그럼 얘를 뭐라 불러요? 얘를 원래 전세권자지. 근데 얘를 전세권자라 부르는 교과서에 그렇게 써놨는데 전세권자 부르기보다는 얘를 이렇게 많이 불러요. 전세권 설정자. 물론 전세권자이자 전전세 설정자. 그 얘가 나와버리면 얘는요 원자를 붙이니까 원전세. 원전세권 설정자. 전전설정자. 전전세권자. 이거 쓰는 거예요. 얘네 둘의 갑과 을의 관계를 뭐라 불러요? 원전세. 얘네 둘의 관계를요. 전전세. 헷갈리잖아 용어들이. 근데 시험장 갔더니 원전세권 설정자가 전전세권 설정자에게 원전세 기한이 만료하면 전전세 이러면 정신 하나도 없는 거야. 용어를 연습하자는 거야. 용어를. 자, 갑을 원전세권 설정자. 얘네 둘의 관계를 원전세. 얘를 다른 말로 전세권자라 부르기도 하고 전전세권 설정자.
전 전세권자. 예를 들면 전전세. 첫째, 이때 전전세 존속기간은, 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은 원전세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가 2020년, 24년 4월 1일이면 초과하면 안 되지. 그럼 말을 쓰자면요. 전전세 존속기간은 원전세 존속기간을 뭐 할 수 없다? 초과할 수 없다. 전전세금 받아야 되는데 이 전전세금 또 원전세금을 초과할 수 없어요. 원전세금을. 3억이죠. 그럼 3억 이내에 들어와야 돼. 그래서 말을 쓸게요. 전전세금은 원전세금을 뭘 수 없다? 초과할 수 없다. 두 번째, 만약에 원전세가 소멸하면, 원전세가 소멸하면 전전세가 어떻게 되는 거야? 자동으로 소멸하는 거지. 복대리랑 똑같아. 본인과 대리인사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이 자동으로 소멸하듯이 원전 소멸하면 전전세권은 당연히 소멸한다. 그런데 전전세권 소멸했어. 이 계약 3월 1일까지 맺었나 봐. 그러니까 이게 소멸했어. 전전세권 소멸하면 원전 소멸치 않아요? 소멸치 않지. 얼마 헷갈려 지금. 전전세가 소멸했다 원전 소멸하는 거 아니다. 원전세가 소멸하면 전전 당연히 자동으로 소멸한다. 이때 드디어 얘는 이 기간 내야 되니까 2024년 3월 1일까지 계약을 맺었어요. 이제 4월 1일이고 원전세이 끝났어. 이 전전세금이 3억이야. 초과만 안 하면 되는 거야. 받았어. 내가 지금 쓰고 있어. 전전세 기간이 끝났는데 전전세금을 안 빼주는 거야. 얘가 빼줘야 될 거 아니야. 안 빼줘. 그럼 전전세권자 이 목적물 경매 신청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이게 물권자요. 전세권자예요. 응? 경매 신청권 있어. 전전세금을 빼주지 않으면 전전세권자도 경매 신청권 있는데 언제 신청하는 거냐? 전세금 안 빼주면 즉시로 신청할 수는 아니고 기다렸다가 원전세 기간이 뭐 한 다음에 만료한 후에야 비로 신청할 수 있어요. 보통 얘가요. 이걸 빼서 받아서 이렇게 준다고 이렇게. 따라서 전전세권자는 전세 반환차는 경우에 있지만 원전에 만료한 후에 신청해야지. 즉시 있는 건 아니다. 그러면 이때 원전 설정자와 전 전세권자 사이에는 나는 자연스럽게 잘하잖아 이렇게요. 사이에는 무슨 두 사람 사이의 법적 관계가 있을까 없을까요? 전혀 성립하지 않아요. 얘는 얘한테 전세금 빼줄 의무가 없어. 계약서는 네 둘이 쓴 거 예약 쓴 거 아니잖아. 근데 이 다음에 보면 임대차에서 임차권을 임차 목적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때 임대 동의를 얻어야 되잖아. 동의 써줬어. 그래. 양도 전대하는 건데 인정할게. 써주면 그 전차인이라 불러. 전차인과 임대인 사이도 법적 관계가 있는 거야. 내가 동의 써줬잖아. 그래서 차임을 직접 받을 권리가 있어 거기는. 그래서 임대차가 전대됐을 때는 전차인과 원래 임대인은 법적 관계가 성립이 돼. 그래서 전차인은 본래 임대인에게 직접 차임을 지급하는 의무가 있어. 근데 전전세에서는 원전 설정자와 전전세권자 아무 법적 관계 성립하지 않아요. 아유, 죄송해요. 괜한 얘기해서. 아유,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그래요. 용어 쓸 줄 알면 되잖아요. 어려운 거 없잖아요. 요거까지 이렇게. 용어 때문에 물어봤어. 그런 다음에 하나 체크하면 되지. 하나만 체크하면 다 왔어. 그거 보면 요건에 보면 그 디귿이야, 디귿. 동그라미 2번에 디귿 밑줄. 그 다음에 다 봐야 되지만 거기 3번의 효과에선 디귿 조심하셔야 돼. 별표 308조 유명한 법조문이 있어. 보세요. 자, 책임의 가중. 전세권의 목적물을 전세권자가 전전세 또는 임대할 수 있어 없어? 있어. 동의 없이도 할 수 있어. 임대한 경우에는 전세권자는 전전세 또는 임대하지 아니었다면 면할 수 있었던 불강력적인 손해까지도 책임은 부담한다. 어떻게? 책임 가중 조항. 책임은 가중시키겠다. 네 마음대로 전전세 노래니까 무슨 책임으로? 무과실 책임주의를 선언하고 있어요. 이거 조심해 보세요. 네가 얘한테 전전세 하지 않았다면, 얘한테 임대하지 않았다면 면할 수 있었던 불강력적 사유까지도 그 대신 책임은 져야 돼.
얘한테 무조건요. 네 마음대로 전전은 와, 임대는 와. 하지만 책임은 어떻게 하겠다? 무과실 책임주의로 가중시켜. 책임 가중조항이 있어요. 전전세 하지 않았다면, 임대차 하지 않았다면 면할 수 있었던 불가항 사유까지 책임은 져야 한다. 책임 가중조항, 무과실 책임주의를 선언하고 있다. 하나. 그 다음에 니을번이요. 전전세권자의 경매권. 한마디로 전세 빼주지 않으면 바로 경매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원전세편이 만료된 후에 원전 설정자가 원전세금을 빼주지 않아서 전전세금을 못 빼줄 때 그때 가서 신청해야지 즉시 경매신권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해되시죠? 오케이, 그 체크.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왼쪽 페이지 봐보세요. 물론 저번에 봤어요. 305조, 306조, 350페이지에 그 3번이요. 전세 처분의 자유 제한 306조. 전세권자는 설정자 동의 없이도 전전세를 임대할 수 있지만 단 전세권 양도금지 특약이 있다면 전세 양도금지 특약은 유효다, 무효다, 유효하다. 그럼 305조는 임의정, 강요정, 임의규정. 특약으로 양도를 배제할 수 있다. 다 말 한번 해볼게요. 지상권 양도금지 특약은 이 지상권 절대 양도하면 안 된다. 지상 양도금지 특약은 유효다, 무효다, 무효. 편면적, 강요규정. 지상권자 불리한 특약 모두 무효. 전세권 양도금지 특약은 유효다, 무효다, 유효하다. 기억나시죠? 네, 거기 됐어요. 오늘 여기까지요. 네, 다른 건 뭐 크게 볼 거 없어요. 이 다음 다 그냥 다 봤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당연히 뭐 유치권, 저당권 그런데 청약, 승낙까지 다 볼 거예요. 까지. 오늘도 아주 애쓰셨어요. 고생 많으시고 체력 관리 잘하셔서 다음번에도 힘차게 만나자고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